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명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HSK 6급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 바로 어제 시험을 보고 왔고요. 시험을 공부하는 도중에 뭔가 내가 그래도 시험을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HSK가 다른 언어 시험들에 비해서 합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HSK 6급이라고 해도 특정 분야에서는 HSK 6급 몇 점 이상 이런 식으로 그 구체적인 점수를 요구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HSK 6급 합격보다도 이제 더 높은 130, 40, 50 이렇게 목표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6년 동안 중국어를 중국에서 살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 입시랑 군 입대 관련해가지고 준비하면서 시험을 좀 많이 봐서 어쩌다 보니까 여태까지 한 8번 정도 시험을 봤더라고요. 가장 제일 낮았던 게 제일 처음에 봤던 253점부터 맨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봤던 287점까지 제 점수를 꾸준히 올려왔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시험에 관한 팁을 좀 방출을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일단 HSK 6급을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약간 좀 여유 있게 합격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태까지 제가 시험을 봤던 모든 시험은 전부 다 PBT로 제가 봤기 때문에 PBT 기준으로 또 설명을 드린다는 것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팅리 부분인데, 팅리는 제 생각에 가장 점수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HSK 6급의 팅리의 가장 큰 이득 포인트는 스크립트 진행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어떤 문장을 쭉 이제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주는 와중에 맨 첫 번째 나오는 포인트가 그 문단에 해당되는 1번 문제의 정답인 거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두 번째의 정답,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세 번째의 정답. 그러니까 보기의 순서대로, 그 문제의 순서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패러프레이징을 잘 안 해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토익 LC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자가 얘기하면서 했던 단어랑 똑같은 뜻의 다른 단어를 갖다가 이제 보기에 갖다 놓고 그걸 이렇게 고르게끔 해놓는데, HSK 6급에서는 그런 패러프레이징이 잘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듣는 도중에 이 단어가 들렸다라고 하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듣기 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싹싹싹 푸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겠지만은 기억을 하지도 못하고 전부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집중력이 중간에 흐트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꾀를 써서 들리는 대로 체크해놓고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는 꿀팁은 읽기 제1부분에 시간 투자하는 거를 좀 줄이세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제일 점수가 안 올랐던 부분도 읽기 제1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읽다 보면은 다 틀린 것 같아. 이거를 2번 이상, 3번 이상 읽다 보면은 그 뒤에 가서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다 못 풉니다. 그럴 바엔 뒤에 거를 먼저 확실히 풀어놓는다 생각을 하고 앞에 거를 조금 비중을 줄이세요. 어차피 이거 다 맞기 힘들어요. 저도 무조건 한두 개씩 이상씩 꼭 틀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설명을 해놓은 거 해설집을 봐도 잘 모르겠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감하게 이 파트는 모르겠다 싶으면 비슷한 거, 최대한 비슷한 거 이렇게 찍어서 넘어가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조금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시간을 아껴서 그 뒤에 있는 뭐 순서 맞추기라든지 아니면 토익 RC랑 비슷한 그런 맞추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캐치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점수를 많이 확보해 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일 강조드리고 제일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많은 게 바로 HSK 6급의 쓰기 파트입니다. 일단은 문제를 제가 푸는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그에 해당하는 팁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지문을 받으면요 10분이잖아요. 10분 동안 여기다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총 3번 읽어요. 3번을 읽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읽을 때는
이야기의 내용이나 줄거리 아니면은 뭐 등장인물이 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읽어요.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다들 뭐 이런 이야기구나, 누가 몇 번의 시도 끝에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구나, 뭐 누군가가 실수를 극복한 이야기구나,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거에 파악을 일단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을 때는 제가 뭘 보냐면 글의 전체적인 구조랑 내용당 해당하는 비율을 확인을 해요. 예를 들면 첫 문단은 이 사람이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문단은 뭐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문단은 세 번째 실패, 네 번째 문단은 네 번째 시도해서 성공,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실패가 대략적으로 전체 문장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도가 그 나머지 글의 2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는구나. 요거를 제가 마음속으로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으면 뭐 이 사람의 배경은 뭐 몇 줄 정도,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 어느 정도, 그리고 이 사람이 시도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그리고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요거를 비율로 맞춰서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읽을 때에는 구체적인 글자, 뭐 사자성어, 아니면 맨 마지막 문장, 요런 기억을 꼭 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읽습니다. 일단은 보통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한자면 정말 다행이지만은 모르는 한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잘 안 쓰는 한자를 갖다가 이름에 박아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이거 틀리면은 점수가 깎일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이 글자를 쓸 수 있게끔 손에다 대고 몇 번 이렇게 써봅니다. 왜냐면 펜을 쥐지를 못하니까 손에다 대고 슥슥슥슥슥 쓰면서 이게 이렇게 조립된 글자구나 하면서 이 글자를 외워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꿀팁은 맨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그 스크립트의 맨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외워두세요. 이게 약간 그 규칙처럼 맨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이 사람의 인생이나 이런 성공 스토리를 요약하는 그런 한 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갖다가 제목에 갖다가 박아놔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쓰는 문장의 맨 마지막 문장에 똑같이 인용을 해도 굉장히 깔끔한, 굉장히 좀 정갈한 그런 문장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문장에서 썼던 사자성어 같은 거를 한 두세 개 정도만 기억을 해둡니다. 물론 두세 개 기억해도 내가 쓰는 동안에 이거 생각 안 날 수도 있고요. 글자가 까먹을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그냥 두세 개 정도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문장을 쓰는 도중에 이게 생각이 난다면 과감하게 그냥 가지고 가서 내 문장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런 것도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 읽는 거를 한 3, 4분 정도, 두 번째 읽는 것도 한 3, 4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손에다가 대고 막 이것저것 쓰는 그런 시간으로 배분을 하고요. 읽기 글을 딱 수거를 해가면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펜을 쥐고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연필을 딱 쥐고 내가 기억하는 대로 이름, 사자성어, 맨 마지막 문장을 그 원고지 맨 뒷장, 맨 뒷줄에다가 되게 연하게 막 무작위로 적어 놓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얼마 오래 기억 못해요. 다다다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 내가 파악해 놓은 글의 구조 있잖아요. 그 비율들, 그 비율에 맞춰서 내가 한 450자 정도 쓸 거면 4분의 1 정도가 배경이었으니까 4분의 1 해당하는 거에다가 점 하나, 뭐 체크 하나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를 더 가야 되니까 3분의 1 정도 파트에서 체크 하나, 분량 조절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밖에 여러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문장 자체가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스크립트에 들어가 있는 문장은 굉장히 미사여구가 많고 화려합니다. 저한테 그 문장을 똑같이 쓰라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쓰지도 못할 뿐더러 괜히 이게 매칭이 안 되는 단어들을 쓰는 그런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문장을 간결하게 씁니다. 이것저것 많이 붙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겸손한 말투로 겸손한 문체로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지켜서 큰 문제 없이, 또 큰 문법상의 오류 없이, 수업에 틀린 글자 없이 글을 쓰신다면 제 생각에는 진짜 쓰기 90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외에 글씨를 좀 이쁘게 써서 원고지가 좀 이렇게 이뻐 보이게
한다라든지 하는 저도 잘 못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그런 문장을 적으시면 어렵지 않게 점수를 확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HSK 6급에 관련해서 그리고 6급에서도 쓰기 가장 점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 쓰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팁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HSK 시험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학원을 다녔다던가 아니면 6급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쳐 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채점하시는 분들 뭐 한반 측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되게 막 우어소하게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성적 받으시길